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바로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해당 영상은 8월 11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이미 상당한 상승을 보여준 상황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진 기업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만큼 매력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후에 충분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새로운 자율주행 기술, 기존 자율주행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 나올 거라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업그레이드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모델의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스트가 잘 되면 다음 달 말에 공개하겠다고 했죠. 테슬라는 약 10배의 파라미터와 영상 압축 손실을 크게 개선한 새 FSD 모델을 훈련 중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배 더 정교해지고 카메라나 센서가 감지한 영상도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손발 다 떼고 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의 최종 목표입니다. 테슬라는 판매 부진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분기 자동차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급감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을 잘 만들어서 수요를 다시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유일한 탈출구죠. 이런 흐름이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SDV,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현대차도 SDV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업데이트도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무선으로 진행되고 이런 차량을 우리는 SDV 차량이라고 부르죠. 현대자동차가 오는 2028년 자율주행과 AI 인포테인먼트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총집약한 차량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이라고 하면 먼 얘기 같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 기술력이 발표될 겁니다.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2028년에 짜잔 하고 나오지는 않거든요. 2026년 3분기에 SDV 기술을 적용한 페이스카를 출시하고 2027년 4분기에 자율주행 세컨드 플러스 단계 차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계속해서 더 앞선 기술들, SDV로서 성장한 기술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SDV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말로 하죠. 보조석 창문 내려줘, 뒷자리 에어컨 켜줘, 이런 걸 다 말로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2027년 공개 차량은 운전자들이 손을 대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현대차도 SDV, 자율주행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진출과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GM과 2026년 출시를 목표로 중남미 시장용 신차를 위한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관련 협업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는 미국 진출이나 자동차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관세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협업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개발 차량이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연간 80만 대 이상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GM과 공동 개발한 첫 5개 차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어요. 소형 픽업, 중형 픽업, 소형 SUV 4종과 북미 시장용 전기 상용 밴 5종의 차세대 차량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남미 시장 특성상 픽업 트럭이 많이 팔리는데 픽업 트럭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사이버 트럭이나 F150 같은 차량들을 말합니다. GM과의 합작을 통해서 현대차가 성장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 기업이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최근에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현대차 성장에 따라 돈을 많이 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그룹사 내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매출을 대부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룹사가 성장하면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조 421억 원, 영업이익이 800억, 114억 원을 거뒀다고 공시했습니다. 상당히 잘 냈죠. 매출이 약 13.5%, 영업이익이 약 18.7%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실적을 나란히 경신했습니다. 더 추가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큽니다. 자, 본격적으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시작해보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는 매일 종목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그리고 오후 장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SDV 공급 확대 전략에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사업을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이 차량용 내비게이션,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 자체에 설치하는 클라우드, ERP 같은 것 등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SDV 중심으로 개편되는 흐름 속에서 현대오토에버가 핵심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매출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ITO 부분, SI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IT 시스템과 운영 관리는 현대차 그룹에, SI 부분도 현대차 그룹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도 현대차 그룹에, 다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현대차 내에서만 수주받고 사업하면 성장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해결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정의선 회장의 자금줄이라는 점이죠. 현대글로비스가 상승하는 이유는 정의선 회장이 비중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성장해야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사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죠.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현대오토에버에도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총도 상당하고 정의선 회장의 순환출자 구조 해소를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숙제를 해소시켜줄 키 중에 하나가 현대오토에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차 사이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기아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사가면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열어보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하든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AS 사업부를 합병시키든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현대오토에버예요. 이 세 개 중에서 다 활용하든가 이걸 잘 활용해서 현금을 마련해가지고 지배구조를 끊어내야 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현대글로비스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도 나름의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7.3%를 가지고 있다는 건 현대오토에버도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올라가서 담보로 잡아서 돈을 가져오든 뭘 하든 현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현대오토에버 가격이 떨어져 봤자 정의선 회장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꽤 고평가 구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가격대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에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보며 그룹 매출이 대부분인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성장한다면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보는 건데 추가로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대오토에버의 실적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런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진행해 볼게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성장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외부 인사를 많이 영입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 관련된 사람들만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매출을 외부로 늘리고 성장하려면 외부 인사를 데려와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현대오토에버가 김피터 대표 부임 이후
AI, 클라우드 등 신사업 확장 기조 속에 외부 인재 수혈에 적극적입니다. 순혈주의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성과 중심의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기조 아래 삼성전자, 아마존 웹서비스 임원급 인재를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임원 중 약 40%가 외부 출신 인사로 채워졌어요. 외부 매출이나 외부 성장을 더 늘리려면 이게 맞다고 보는 거죠. 삼성 출신의 이경수 상무, 구글 클라우드 출신의 양승도 상무, 소카 출신의 유성문 상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구조상 크게 빠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고 하방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방으로는 크게 뚫려 있는데 마침 이번에 2분기 실적이 크게 성장했어요. 매출액 성장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2025년도 전망도 나와주고 있죠. 2025년 1분기 실적이 조금 애매했는데 2분기부터 실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2025년도 현대 오토에버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세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주가가 밀리더라도 항상 어느 정도의 가격은 유지해주고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가 크게 빠지면 누가 손해일까요? 정의선 회장이 손해입니다. 이건 회장 본인의 보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대 오토에버로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크게 내려온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12만 원이 하단입니다. 12만 원 이하로는 안 내려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방으로는 20% 정도 열려 있습니다. 상방으로는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상방으로는 당연히 전고점 돌파까지 열려 있겠죠. 실제 손익비로 봐도 플러스가 더 많은 구간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회복하는 거 확인했고 저가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유도 확인했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SDV 시장이 얼마나 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SDV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12조 원, 기아도 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차량 원가의 10%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단계별로 보면 레벨 2 플러스 차량은 2025년 전체 판매량의 40%, 레벨 3는 2027년부터 본격 확산될 예정이에요. 레벨 4 이상은 2030년 이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지배구조 개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순환출자 구조를 단계별로 해소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약 15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직접 보유한 자산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정의선 회장의 지분 현황을 보면 현대글로비스 21.9%, 현대오토에버 7.3%, 현대엔지니어링 34.5%, 이 정도가 주요 보유 지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성사되면 정의선 회장이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현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7조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상장이 되면 정의선 회장이 상당히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죠. 각 계열사별로 역할을 보면 현대글로비스는 핵심 자금 조달처, 현대오토에버는 보조 자금 조달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대형 현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그룹사 밖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도 주목할 만한데요. AI와 빅데이터 사업 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 HMG의 AI를 기반으로 외부 기업들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진출도 적극적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현지 자동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런 신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그룹사 의존도를 낮추면서 성장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트 관점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15만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요 지지선은 12만원, 14만원 라인입니다. 저항선은 16만 5천원, 18만원 라인이었어요. 거래량 패턴을 보면
실적 발표 이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현재도 평균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동향이 흥미로운데요. 최근 3개월간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 보면 RSI가 60 수준으로 과열되지 않은 상태고 MACD도 상승 신호를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7만원, 중기적으로 20만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13만원 선에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슬라의 FSD 업그레이드로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현대차도 SDV 전략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전담 기업으로 그룹사 성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2분기 실적에서 매출 13.5%, 영업이익 18.7%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네 번째,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구조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다섯 번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성장성을 확보하고 그룹사 외부로의 사업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SDV 시장의 폭발적 성장 전망 속에서 핵심 수혜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현대오토에버는 8월에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현대오토에버 분석 어떠셨나요? 혹시 더 자세한 분석 자료나 관련 종목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세요. 제목 밑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받으실 연락처 적으시면 되는데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